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오늘 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세금과의 인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제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세금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세무서 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그 후 재정경제부에서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거쳐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지방세 정책의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쳤고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제 세법을 직접 만들고 개정하는 일까지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세금 경력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제 세금 경력을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은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금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 분야를 두루 거쳤고 또 국세와 지방세까지 담당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금 문제를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세금에 대해 저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조세 정책이 잘못 가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끼어들곤 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당초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세금 없는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이나 중소기업 중앙에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비판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만 세금을 사랑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세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부모님이나 다른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주고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단계 세율로 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세율이 10%이고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그러니까 가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 왜 이렇게 세율이 높느냐?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높게 가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가업으로 이룬 사업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열심히 키워온 가업이 자손들에게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군 회사를 세금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사업 의욕도 떨어지고 또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용 재산을 팔게 된다면 가업이 승계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원 제도가 상속세를 부과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개편 방안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업으로 받는 상속재산가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그렇지만 1,000억, 2,000억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공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도는 얼마냐? 10년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 그리고 15년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300억 원, 20년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50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50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따지면 245억 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근로소득자나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도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주에 대해서 245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과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 기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지금 한 48만 3천 개 중 3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3천억 이상 되는 기업은 74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8만 3천 개의 0.2%밖에 되지 않고 전체 법인의 99.8%가 3천억 미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매출액을 3천억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 중에서 0.07%에 해당되는 357개만 제외되고 모든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업처럼 업종이 제외되는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업종이 공제 혜택이 되는 업종이면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사망한 피상속인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가업상속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그 가업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가업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피상속인의 보유 지분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50%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됩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50% 이상 보유를 해야 가업이라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경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절반인 5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유 지분이 한 사람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도록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사망하기 전에 얼마든지 텍스 플래닝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상속받기 전에 적어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가업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속인 1인이 가업 상속 재산을 전부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을 둔 것은 가업 상속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업이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지 않고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해 주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녀들 간에 상속 분쟁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요건으로는 10년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세만 면제받고 후에 가업을 매각하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간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선 10년 동안 동일 업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음식업을 상속받았으면 10년 동안 음식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이후에 가업 재산을 20% 이상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받고 세금 감면받고 마음대로 가업을 처분해버리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일정한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매년 80% 이상을 상속받을 때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10년 평균 상속받을 때 그 일자리를 100%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표준분리표상 소분류 내에서는 업종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상속받았는데 후에 의료용품 도매업을 영위해도 공제가 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으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업 승계가 아닌 것입니다. 가업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목공 일을 했으면 아들도 목공 일을 계속해서 승계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 금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처분 금지 의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상속세를 면제받고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20% 이상 처분 금지 요건을 50% 이상 처분을 금지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년 80% 이상 그리고 10년 평균 100%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 고용 유지 요건을 폐지하고 7년 평균 100%로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대강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거의 매년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가업 상속 공제 한도액을 거의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7년에는 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500억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는 30억이 한도였고 2009년에는 100억 한도, 또 2012년에는 300억 한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것을 500억까지 높인 겁니다. 세법 개정 효과를 분석해보고 필요하면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 장수기업은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주가 세금을 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이고 부자 감세인 것입니다. 더구나 가업 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현재는 주식가액 30억 원까지 10% 저율 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에 1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200억 원까지 저율 과세되는 특례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개정안인 것입니다. 명문 장수기업을 도와주려면 세금 감면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은 세금의 생명인 공평성과 조세 정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세다, 주민세다, 자동차세다 이렇게 중산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주들이 내는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중산층이나 근로자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상만 되면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집 한두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음식점이나 제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 수백억 원을 상속받아도 감면해 준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몇 프로 안 되는 부유층입니다.
기업하신 분들이 훨씬 여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부채가 많고 이윤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동안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감면 요건이 매우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 제도의 세 번째 문제점은 상속 증여세의 본질적 기능인 소득 재분배 기능과 세금 없는 부의 대분림을 차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로 인해서 기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상속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지원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상 대대로 목공일이나 사시미집을 이어가는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 문화와 우리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당대의 사업을 일으켜서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업 상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삼성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가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중견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적정한 세금을 내더라도 기업의 지속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업 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해결 방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폭을 확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국회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부자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법은 이런 것입니다. 가업 승계의 경우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편리하게 분납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가업 상속의 요건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고 필요하면 분할 납부 기간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금을 15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가업의 일부를 팔아야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납부 시기만 늦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이나 조세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상속받은 분들이 늦게나마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조세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8년째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정부안처럼 확대하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재정 적자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업이 원한다고 무작정 지원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의원님,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 가업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시하신 해결 방안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을 위한 박지만법이 아니냐. 박지만 회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최대 주주 지분 공제 적용 요건이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에서 25%로 완화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아들들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사명감이 없는 공직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박지만 회장이 운영하는 이지에까지도 이런 이제 상속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업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들들에게 이전될 때 세금을 감면해 주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통째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걸 이제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업이라는 그렇죠. 얘기는 예. 우리 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것을 혼자 25%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가업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은 지금 25% 약간 더 가지고 있거든요. 예. 25.6%든가요? 정확히 25.9%를 25.9%든가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건 박지만을 위한 그 맞춤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네. 고치게 되면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보다가 혜택을 보는 건 맞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적용을 받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업 상속이 더 수월해지는 게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가업 상속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 아버지가 목공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목공일을 배우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 이제 사시미집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사시미집을 같이 아버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정 기간 이상은 아들이나 자녀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상속받기 전에 2년간은 네. 참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박지만 회장의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네. 이것도 박지만 회장의 아들을 위한 맞춤형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1인 단독 상속을 했을 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요건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업 상속이라 하면 그 뭐 기업이 두 개가 있든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음식점이 서울에도 하나 있고 강주에도 하나 네.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럴 때 한 사람이 그 가업을 다 상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들이 여럿일 때 왜 형만 주고 나는 안 주느냐 또 딸들도 왜 우리는 상속이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네.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고쳤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현실을 좀 반영한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이제 가업 상속의 원래 취지와는 약간 멀어지는 것이죠. 약간 멀어지는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박지만 아들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게 또 개편이 돼서 혹자는 또 이게 또 박지만 회장이 위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표를 볼 수 있듯이 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그 박지만 회장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박 회장이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박지만 회장의 자녀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네. 이것은 비단 박지만 회장뿐만 아니라 네. 현재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 기업들의 자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를 약 한 100조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되는데 세금이 부족하니까 자동차세다, 담배세다, 주민세다 이런 일반 중산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네. 이런 세금은 이제 응능 부담에 어긋나기 때문에 역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시민들이나 근로사업자나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금만 상속받아도 다 과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이런 기업주들에게 500억 원까지 그리고 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45억 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명문 장수 기업 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1,000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0억 원이면 약 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걷어야지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든지 이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안을 제쳐두고 이렇게 감면을 무리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런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박지만 회장 쪽에서 이익을 보는 게 최소 15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박지만 회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상속을 받느냐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금 전문가로서 조세 정책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종가가 네. 한 390억 된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390억이 그대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어느 정도 감면받느냐면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약 190억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금액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네요.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부 가업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이용섭 전 의원과의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